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를 때리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최초에 현 정부 들어설 때 엄청나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엄청나게 추천을 했었죠. 제가 최초에 많은 분들이 이걸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때 현 정권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 뭡니까? 죽음,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왜 이 세 번째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피해갈 수 없냐? 무조건 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는 야 이거 하면은 뭐 길게는 8년, 10년 동안 집을 못 판다는데 단기는 뭐 그때 5년, 4년짜리니까 5년까지 가야 뭐 혜택이 있었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혜택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주택임대사업자는 누가 제일 많이 권유했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즉 정부에서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2018년 9.13 그 대책에서 이제 나오는데 혜택을 많이 축소시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급기야 소급을 해가지고 이 혜택도 줄이는 그런 부분도 나왔고요. 또 혜택이 2022년까지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를 많이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2년 말까지 등록자에게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으로 종료를 시켜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뭔가 축소시킬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자꾸 집값이 뛴 거의 주범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등록임대 36만 채. 36만 채면 이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여당의 계속되는 임대사업자 때리기 과연 집값 상승 주범인가?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뭐 어느 편을 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할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꾸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절대 뭐 정치적으로 야를 편든다, 열을 편들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라. 알고 계셔라. 이런 차원입니다. 자,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집주인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 조항이 많은데도 정치권이 혜택만 누리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한다. 임대사업자는요. 이 전월세 상한제 뭐 5% 이 상한 룰을 지켜야 되고 세입자 보험이죠. 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기간이 2분의 1 지난 다음에 절반이 지난 다음에 팔면 정부에서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혜택을 줄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상 중간에 팔게 되면은 이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미래에 지금 이제 10년짜리만 되지만 이 10년 동안 끌고 가면서 중간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10년이라는 기간이 10년이면요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변합니다. 어제 잘 팔았나? 어제 잘 샀나? 그게 사람 마음인데 10년을 각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의무 조항도 많은데 단순하게 자꾸 혜택이 많다, 줄인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대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잘못됐죠.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대폭 깎아준 것 때문에 다주택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매물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랬고 또 한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이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게 전체 1128만 채 중에 36만 채, 그러니까 3.2%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집값이 주로 아파트에서 뛰어서 뭐 빌라로 간다거나 이렇게 전가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다세대 연립 단독 같은데 뭐 그럼 다가구도 들어가겠죠. 다가구는 정말 그 세입자들 위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집값이 뛰었다? 다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연립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는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는 없어집니다. 이마저도 결국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절반 정도의 이 주택임대 사업을 했던 분들은 자진말소를 해도 혜택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자진말소 하신 분도 많고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은 전국에 683만 채 중에 86만 채, 12.7%입니다. 아파트는 3.2%, 그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인 아파트는 36만 채 정도로 전체 임대주택의 22%, 전국 아파트의 3.2%, 그러니까 임대주택 중에서는 22%고 전국 아파트 중에서 3.2%다. 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집값 상승이나 공급난과 거리가 먼 원룸이 80%가 원룸입니다. 원룸은 이거는 정말 임대사업 하게 이 정부 차원에서는 좋은 어떤 임대업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아파트는 또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에도 세대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피스텔 등 소형 평수의 비아파트다. 정부 관계자도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많지 않아 매매시장을 교란시킬 규모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 신동시에 10개 육박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말 이 깊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 통계, 우리가 통계 오류에 빠진다고 하죠. 통계만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갖다 막 유리한 쪽으로, 이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유리한 쪽으로 막 갖다 붙이려는 것부터가 그런 것부터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야 돼요. 장장TV를 열심히 보시고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분당 신도시에 10개. 근데 그 10개 중에 대부분이 80%가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원룸이라고. 아파트는 그마저 이제 없어집니다. 못하게 했잖아요. 등록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160만 채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주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하고 등록임대주택은 주로 지난해에만 46만 채가 자동 말소했다. 작년에만 46만 채가 자동 말소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저도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50만 채 가까운 게 말소가 되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한 번에 50만 채가 없어지면 집값 떨어지는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주택가를 고려하면 현재 등록임대주택 100만 채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면 100만 채 정도가 현재 없어진 건데 집값이 떨어졌냐는 말이죠. 이 집값 올라가는 쪽하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는 거리가 가깝지가 않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매물을 잠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10%씩 또 중과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왜 생각 안 하시고 자꾸? 혜택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2018년 9월 13일 이 장기 취득한 주택입니다.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요. 양도세, 그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근데 2018년 9.13 이걸 이제 2018 9.13 대책 이전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말입니다. 9.13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 혜택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왜 이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신규입니다. 신규 취득한 주택은 지금도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냐? 취득세가 비싸졌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그가 이유 하나입니다. 주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미 혜택은요, 이미 9.13 대책 때 혜택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뭡니까? 양도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감면을 더 해주겠다. 이게 최대 70%까지 되는 게, 10년에 70% 되는 게, 원래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년 당겨서 작년에 종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작년까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감사하다. 혜택을 받다. 이 댓글도 많이 오시고 이메일도 오시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뭘 소급 적용해서 없애버렸냐. 이 주택이 5억짜리인데 10억이 됐어요. 중간에 등록을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 장기보 특별공제를 원래는 해줬어요. 그게 원래 법의 테두리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710 대책인가 617 대책인가 그때 어떻게 했죠?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는 시점부터 그 기간에 오른 것만 장기보 특별공제를 해주겠다고. 만약에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공시가로 안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공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공시가로 안부는 했는데 8억 정도 되는 실거래가다. 그럼 8억 구간이다. 5억에서 8억 구간은요. 장기보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해서 정부가 임의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법을 소급 적용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맞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갑자기 바꿔버려요. 그건 맞지 않죠. 무슨 정책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해줬던 것을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어 세입자 피해로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면 12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라 전월세 시장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10월 집을 구경하는 세입자들이 복도에 줄을 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도 등록임대주택이었다. 아마 저도 방송을 하고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거기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의 뭐 단체로 10명 가까운 분들이 줄을 서서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등록임대주택이었는데 이 5% 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세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양도세를 중과를 해서 매물이 잠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임대 등록자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했다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말소가 되지 않고 또 종료가 되지 않은 분들 또 앞으로 계속 할 분들에 대해서 괜히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택을 매매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생방송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